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에 세금이 붙는데요. 정작 세금을 매기는 규칙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식 보고서에서 인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금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규칙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두면 유리해지는 것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나 에어드랍이라는 거 아시나요? 코인을 공짜로 받아보신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 이번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되고, 이 공짜로 받은 그 코인이 어쩌면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에서 가장 비싼 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딱 1분만 기본기를 깔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미루지 않는 이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요. 불과 5개월도 안 남았죠. 1년 동안 코인으로 번 돈이 250만 원을 넘는다. 그렇다면 그 넘는 부분의 22%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 버셨다면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750만 원, 여기에 대한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돈은 월급에 붙는 세금도 아니고 주식 세금도 아닙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별도의 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월급도 사업도 아닌 그 밖의 소득을 담는 주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이 사고 팔아서 번 돈에 대한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왜 코인만 내고 있느냐, 이다른 형평성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세금의 액수가 아니에요. 세금을 걷는 쪽의 준비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다소 놀라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전한 내용이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년 코인 과세를 두고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남긴 겁니다. 입법조사처가 어떤 곳이냐? 국회 안에 있는 연구기관이고요. 법을 만들거나 시행하기 전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살펴봐주는, 말하자면은 국회의 검사관 같은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경고 자체가 밖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니라 세금 제도를 만드는 집안 안쪽에서 나온 목소리란 뜻입니다. 그것도 시행을 반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지금 입법조사처가 짚은 구멍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 공짜로 받은 코인 에어드랍인데요. 이 스테이킹이라고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이 이처럼 보상을 주는 서비스가 있죠. 에어드랍이라고 해서 이벤트처럼 코인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받은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순간에 매길지, 나중에 팔 때 매길지, 그 기준이 아직까지 모호하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실에 대한 처리인데요. 같은 해 안에서 번 것과 잃은 것을 서로 합쳐서 계산을 해주는데, 작년 손실을 올해로 넘겨서 빼주는 건 안 된다? 이걸 2월 공제라고 하는데, 그 제도가 코인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작년에 1000만 원 손실 봤어요. 그리고 올해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2년을 합쳐서 번 돈은 제로죠. 근데 올해 분 기준으로 오히려 165만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입니다. 지금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에 실제로 그대로 적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외 거래소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들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해외 양쪽에서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지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거래소 없이 투자자들끼리 직접 사고 파는 방식인데, 이건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회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무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 4가지를 하나씩 확인하다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을 따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려면 시간을 4년 전으로 돌려보셔야 돼요. 2022년 7월 기획재정부가 유권 해석이라는 걸 하나 내놓습니다. 여기서 유권 해석은 정부가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해주는 걸 뜻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어드롭이나 하드포크, 스테이킹처럼 코인을 공짜로 넘겨받는 건 증여에 해당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증여세는 공짜로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인 거고, 세율이 1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의 상식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코인 세금이 내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 팔아가지고 번 돈에 붙는 소득세이고요. 증여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한 국회의원이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을 두고 국세청이 과세 가능성을 검토했었던 일도 있었어요.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모든 에어드롭에 무조건 세금을 매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공짜였는지, 실제로 재산이 넘어온 게 맞는지, 이런 상황들을 일일이 하나씩 따져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겠지만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그림들이 겹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받을 때는 증여세가 걸릴 수 있겠고 팔 때는 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코인 하나에 세금 체계 2개가 겹치는 건데요. 이 2가지를 어떻게 교통정리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더 꼬이는 건 가격이죠. 공짜로 받은 코인은 매수한 가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받은 날의 시세를 원가로 쳐줄지 아니면 영원으로 볼지,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팔 때 이득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원가가 제로면은 판 금액 전체가 이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추가 아직 비어있는 상황에서, 참고로 미국은 이미 그 정답을 정해놨죠.
미국 국세청에선 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을 받는 순간에 시장 가격만큼 소득으로 보고요. 그 가격이 나중에 팔 때의 원가가 된다고 못을 박아두거든요. 이 미국은 첫 번째 단추가 채워져 있고 또 우리는 비어있는 채로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아니 그럼 지금부터 그냥 해외 거래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통념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카프라고 해가지고 국제 약속이 있는데요. 각 나라의 국세청이 자기 나라 사람의 해외 코인 거래 내역을 매년 자동으로 주고받기로 한 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48개 나라가 2024년 11월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2027년부터 이 정보 교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방침까지도 밝힌 상황이고, 날짜를 한번 다시 볼게요. 과세가 시작되는 해랑 해외 거래 정보가 오가기 시작하는 목표 연도가 똑같은 해입니다. 다만 나라별로 실제 교환이 언제부터 될 수 있을지 이 세부 일정들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만큼은 분명해요.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건 지금의 이야기고요. 말 그대로 영원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 어수선한 판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문서에 적힌 사실이 아니라 제 관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보안 입법이냐, 네 번째 유예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행을 전제로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먼저 이 과세는 이미 3번 정도 미뤄졌습니다. 2022년에서 23년, 25년, 그리고 27년까지 미뤄진 상황이죠. 미뤄본 경험이 있는 제도들 같은 경우는 또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자본시장 연구원이 최근 보고서에서 핵심적인 공백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7년 시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4차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법원 측에서는요. 이 세금에 대해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가지고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 세금은 법에 또렷하게 적혀 있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원칙인데요. 빈칸이 많은 상태로 시행했을 경우에 그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정부도 그 빈칸을 메운다거나 시기를 뒤로 미룬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강력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첫 번째 신호가 나올 자리도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7월 말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 그리고 하반기 정기 국회인데요. 여기에 가상자산 보안 내용이 담기는지 강행과 유예를 가르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예가 된다고 단정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유예가 되든 시행이 되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록인데요. 이게 왜 돈이 되는 얘기냐? 국세청 안내를 봤을 때 내년부터 새로 매수한 코인들은 산 가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 매도한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만 원가로 인정해주는 방식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비율과 기준들은 아직까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중이고, 숫자로 살펴보자면 1000만 원에 사서 1200만 원에 팔았다면 실제 이득은 200만 원이겠죠. 250만 원 쪽 공제 안쪽이다 보니까 세금은 0원입니다. 근데 매수한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 금액 12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600만 원만 원가로 인정받다 보니까 그 이득이 600만 원으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350에 대한 22%, 77만 원의 세금이 나올 거고, 같은 거래인데 기록이 있으면 0원, 없으면 77만 원, 기록 한 장의 값이 이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챙기실 건 단순해요.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 보상을 받으면 받은 날짜랑 수량, 그리고 그날 시세를 화면 캡처로 남겨두셔야 돼요. 이 거래소 거래 내역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서 따로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분쟁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예고된 제도에서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갖고 계신 코인들, 시행 직전 시세를 기준으로 원가를 쳐주는 안전장치가 따로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 저희가 과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정 모르시겠으면 저희 채널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세무 전문가 쪽으로 본인 상황들 한번 점검 받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